자, 오늘 그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부승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지금 이런 보도는 물론이고 네. 김건희가 지금 해외에 나가가지고 네. 엉뚱한 걸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이 뭐 배경에 어떤 뭐 흑막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정치학 박사시기도 하시잖아. 아니 뭐 이쪽 정치는 전공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안보 전략, 국제 관계를 전공했지. 국제 관계를 전공했다. 예, 예. 그래서 뭐 9.19라든지 뭐 이런 안보와 관련된 그 이 지역의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데 이제 상당한 그러니까 무질서를 연구하신 거 아니에요? 무질서를. 네, 그렇죠. 예. 무질서. 무질서 속에 살아남는 법. 네. 그거를 국민의 이제 과제예요. 예. 예. 지금이 무질서죠. 무질서 이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데일리 메일에서 어찌됐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영국 기사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썼어요. 예? 성형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리도 쓰고 의혹도 쓰고. 그렇지. 예. 그래서 컨트로버셜이라는 논쟁적인 그 여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앞에 것만 땄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고 아니 그 10년은 젊어 보인다라는 그 문구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받았을 정도로 예? 그게 핫한 이슈입니까? 완전 정상 외교가 이걸로 묻히잖아요. 원래 정상 외교의 성과도 없었지만 이걸로 묻히는 걸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언론이 사실은 권력 앞에 언론이 쫓잖아요. 결국은 이게 단편적으로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권력서일 일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박사께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아니, 갑자기 그 김건희가 지금 돌출된 배경에 대해서 김종욱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영국에를 기본적으로 뭐 저 엑스포, 부산 엑스포. 뭐 안 될 건데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안 되는 것이고, 줄 그러니까 알면서. 실제적으로 기사화시키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유를 자주 나가고 있고 국민 세금을 털어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 돌아와서 뭘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갖고 올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망명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엑스포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망명지 찾는 아니,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 망명지. 망명지 같다고. 그러니까 와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망명지를 찾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경유하잖아요. 하루 경유해서 나가는 거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동관 효과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제 집단적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적 무의식이다. 이런 기사들을 써내는 건 제가 봐도 이거 엄청난 기사, 이거 창피하잖아요, 기자들이 봐도. 그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네. 근데 문제는 이 창피함보다 더 큰 압력이 저 이동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동관 작품으로 보시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니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창피함은 무릅쓰고라도 제가 볼 때 데스크 입장에서야 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지금 여기 모습이 이게 다 기사 난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일간지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10살 젊어진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대통령 부인이 10살 젊어진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따위 일을 해내고 있는 언론들이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권력은. 그럼 프랑스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2배가량 많죠? 한 20살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랑스 언론에서 그 브리짓 마크롱 여사죠. 브리짓 마크롱 여사에 대해서 경악. 20살이나 늙어 보여 대통령보다 이러면은 이렇게 언론에서 프랑스에 쓰면은 프랑스는 도대체 언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그러니까 뭐 순방을 다녀보면 저도
예전에 그 뭐 대통령 여사 모시고 많이 다니긴 했었습니다만 물론 순방에서 우리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기자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요. 우리 예를 들어 여사가 이런 했다. 이거 좀 좋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간 순방이다 보니 국민께 우리가 이런 거 잘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국민께 보여지기를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 우리 기자들, 풀단 기자들에게 뭐 좀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도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없다고는 말은 못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외모였던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무슨 한국어 무슨 경시대 같은 게 있습니다. 외국인 경시대. 거기 가서 실제로 여사가 뭐 심사도 하고 아이들과 시를 읽어주고 막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예쁘게 만듭니다. 예쁘게. 근데 그 정도이지 외모가 어떻고 빛나는 외모고 어려 보이고 무슨 내가 무슨 시술 받은 것까지 다 나온다? 이거는요 저는 언론을 진짜 황색 언론으로밖에는 취급을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지금 언론을 황색 언론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고 그 우리 언론도 제대로 됐다면요 이 기사를 인용할 거면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주가 조작, 뭐 표절. 주가 조작, 표절, 그다음 매우 문제가 많은 영부인, 게다가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조문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기억력도 좋아요, 이 영국 언론. 그럼 이분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쭉쭉쭉쭉 외국에 보는, 영국에서 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물론 아름답고 젊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많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외국 언론조차. 이런 게 내용이 돼서 우리가 영부인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이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좀 더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려야지. 무슨 어려 보이고 뭐하고 무슨 보톡스 필러 만드는 게 그게 대단하게 국격이 중요한 일입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부터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네. 이거 한동훈 디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부인 공개했잖아요. 네. 이 기사를 통해서 10살은 더 젊어 보이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부인을 갖다가 디스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갖다 뿌렸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한동훈 부인 나이가 10살 정도 어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한동훈 부인이 한동훈 부인이 이거 동갑내기니까요. 한살 한동훈 어려요? 장관하고 한 살 한살 어려요. 한 살 어려요? 그러면 저 50대 초반이죠. 74년생인가? 그럼 뭐 어쨌든 여하간- 나이는 물리적 나이로도 어리고. 네.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 마누라가 8살 더 많아 보이는 거네. 그럼. 아니 뭐 비슷해 보이시던데 왜? 아니 근데 저 세간에는 그 외모는 한동훈 부인이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확 돌았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화가 났나?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성의 외모가 어떻고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건 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부적절한 것이냐면 더 문제냐면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만 갔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리를 일으켰지. 갖고 오잖아요. 네.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지만 가면은 꼭 사고를 칩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옆에 통역이 앉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사진은 숨기 무슨 원리를 찾아라처럼 무슨 성렬이 찾기 국민적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영국 버킹엄 갔었을 때 왜 이렇게 두리번거립니까? 그 궁 처음 봐요. 처음 보겠지만 무슨 관광객 모드로 간 거 아니시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국격이라는 게 있고 정상의 부인이라는 그런 의전이 있는데 어떻게 두리번 아이고 신기해라. 와 이건 뭐야?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 갔었을 때도 대통령 뭐 거기 서보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아니 그 무슨 순방을 관광 모드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정상회견을 하고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외모 갖고 얘기하냐라고 우리가 화를 냈을 거예요. 자, 11월 28일에 이제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일 이후로는 어디 이제 나가기가 좀 면구스럽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김건희가 이제 특검이 거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면은 그 앞서서 이제 전재환 대표 말씀으로는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박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30일 날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30 거죠. 예, 30날 보고고요.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하게 되면 그때 그 저기 특검법을 이번에 다 한다는 거죠. 싹 넘긴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 합의가 될지 모르겠고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게 되면 역사적인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제 느낌에는 12월 27일을 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데드라인으로 잡았을까? 전 이것도 하나의 고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진짜 나가려고 하나?
저는 어차피 이 고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당의 정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해상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자기의 거부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인의 문제를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그렇죠. 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방법은 그거겠죠. 특검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전 그러려면 적어도 권력의 다수의 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 그 고리 속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준석이 12월 27일 얘기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정권을 줘라라고 얘기하겠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딱 중간에 딱 그 갖다 놓는 게 이제 한동훈. 내가 한동훈이랑 같이 가면서 당신하고 예를 들면 딜을 할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아직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국민의힘이 유리한 카드는 결국은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카드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총선은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의 특검법을 수용할 만큼 김건희보다 권력이 세느냐.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런 의미에서 네. 거부권 행사한다고 봐요.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나 윤석열이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공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선당후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개인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은 특검을 수용하는 거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